오늘은 다소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 저변에 숨겨진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후 백그라운드 이권의 카오스 이론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애쉬튼 커처 주연의 영화 나비 효과의 시작을 여는 말입니다. 이번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1961년에 과학 역사에서 희귀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의도한 것은 아니므로 우연한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기상학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날씨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소수점 셋째짜리 미만을 생략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귀찮아서 뺐다는 썰도 있습니다. 당시 입력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 값의 차이는 소수점 3자리입니다. 결국 초기 두 데이터 값의 차이는 0.000127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인 햇빛 쨍쨍과 번개입니다. 최초의 뒤죽박죽된 결과를 컴퓨터상의 오류로 인식했다가 반복 검토한 후 초기 조건을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입력하자 예측되는 기상 상태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상학자가 바로 나비 효과를 탄생시킨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입니다. 요즘 나비 효과를 단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정도로만 의미를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의미가 다소 퇴색된 듯하여 오늘은 나비 효과의 본래의 의미에 충실해 보고자 합니다. 로렌츠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합니다. 미세한 오차가 다른 오차를 낳고 새로운 오차가 또 다른 오차를 낳는 식으로 연쇄 효과를 일으켜 큰 오차를 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난다. 위의 이론을 자세히 뜯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입니다. 나비는 직접적으로 토네이도를 발생시키거나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비 날개의 펄럭임은 초기의 현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좀 더 기상학적으로 말한다면 0.000127의 미세한 오차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세한 오차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이 그 다음 다음으로, 그 다음 다음이 다다다음으로, 다다다음이 다다다다음으로, 다다다다음이 다다다다다음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통해 더 큰 스케일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끌어낸다는 말이 의미가 적당하지 않으면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도미노 이론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도미노가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연쇄적으로 주변의 도미노들이 모조리 쓰러집니다. 어떤 지역의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 나라들도 차례로 공산화된다.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 1950년대에 미국의 군부와 정치가들이 제창하여 베트남전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였다. 이 말의 유래는 1954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장한 것으로 냉전시대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미노 이론의 핵심 역시 미세한 초기값과 연쇄와 파급 효과입니다. 최초의 한 국가가 어떤 집단에 의해 공산화가 되면 인접한 모든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의 특성상 선동과 선전의 영향이 너무 커서 최초의 국가가 다음 국가로, 다음 국가가 그 다음 국가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도미노 효과의 핵심이 미세한 초기값과 연쇄적 파급에 있듯이 나비 효과의 핵심 역시 미세한 초기값과 연쇄적 파급입니다. 처음인 나비와 끝인 토네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한 나비와 그 사이의 연쇄적 파급에 중심을 두어야 나비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를 토대로 로렌츠는 이후 그 유명한 카오스 이론을 창안하게 됩니다. 이 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구온난화 등으로 날씨는 점점 변화무쌍해지며 매년 기상청이 욕을 먹으면서도 정확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는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는 최초의 미세한 초기값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초기값의 영향으로 연쇄적 파급이 생기는 과정에서 또다시 미세한 초기값이 더해지고 결국 두 개의 초기값이 더해져 더 복잡하게 되고 연쇄적 파급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미세한 초기값이 더해지면 나중에는 짬뽕이 됩니다. 짬뽕을 넘어 나중에는 족보도 알 수 없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넣고 끓이는 개밥 비슷한 짬뽕찌개 국밥이 됩니다. 기상학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면 인재이지요.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나비 효과로 인해 예측이 어긋났다면 기상청을 욕하는 건 지식의 오류라 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 로렌즈가 이 현상을 설명할 때는 나비가 아닌 갈매기가 사용되었고 태풍도 브라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비의 날개짓과
태풍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등장하면서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이 단숨에 강해집니다. 자신의 이론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이 상상지 못할 경이로운 결과를 부르는 사례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후 브라질, 텍사스, 뉴욕, 도쿄, 베이징, 급기야 인도까지 서울만 빼고 모두 추가되고 있으며 번개, 우박, 토네이도, 태풍, 허리케인 등으로 변형되는 꼴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여도 갈매기에서 나비로 변형된 이후로 나비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비일까요? 로렌츠는 1972년 워싱턴에서 진행했던 한 강의에서 자신이 발견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모형화합니다. 그래프가 나비 모양을 형성함을 보고 이를 시적으로 바꾸기 위해 나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는 1952년 출간된 레이 브래드버리의 SF 소설 천둥소리에서 나비를 가지고 옵니다. 소설은 중생대의 나비 한 마리로 인한 연쇄적 파급으로 미래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어 히틀러와 같은 희대의 과격파 전체주의자가 당선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비의 의미가 이론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국 갈매기 효과가 아닌 나비 효과로 이름 지어진 것이지요. 2005년도에 영화화되었다는데요. 2011년 국내 개봉 당시의 제목은 타임코드라고 하니 시간이 되면 알아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나비 효과는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예컨대 1930년대 세계대 공황이 미국 중서부의 한 은행에서 비롯된 사례나 2008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금융기관의 파산이 연쇄적 파급을 일으켜 결국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가 바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작은 변화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본래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래 수많이 남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용의 사례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반드시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 여기에서의 남용은 무엇일까요? 나비 효과란 개념의 핵심은 사소한 행위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가져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역사의 흐름에 이 나비 효과 개념을 어설프게 대입해서 지나치게 연쇄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가 바로 연쇄 반응의 오류 혹은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 합니다.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는 남성 중심적 용어의 역사적 발전으로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노볼과 동의어 취급하는 것도 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스노볼은 적어도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규모가 커지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나비 효과는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차 범위가 커지게 하는 연쇄적 파급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비는 스노볼을 만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스노볼 효과는 초기의 사소한 행위가 나중에 규모적으로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지만 나비 효과는 초기 조건에서 나비의 날개짓 정도의 사소한 차이로도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현실에서의 정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지 스노볼 효과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나비 효과가 대중에게 얼마나 잘못 알려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이지요. 종합하자면 나비의 날개로 인한 파생 효과가 궁극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토네이도를 지연시키거나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나비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 카오스 이론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변형되어 시험에 출제되니 중심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